저는 어른이 되면 뭐하고 살지 고민 안 할 줄 알았어요. 진로 탐색이 청소년기 이야기인 줄 알았죠. 그런데 살아보니까 어떤가요? 대학 가고 나서도 전공 상관없이 뭐 해야 되나, 전공이랑 똑같은 일 안 하잖아요. 치열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취직에서도 어때요? 내가 아무리 명문대를 나오고 똑똑해도 직장 들어가면 얼타죠. 혼나고 재미도 없고. 그럼 또 이게 내 길이 맞나? 다시 뭐하고 살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됩니다. 직장 생활이 만족스럽더라도 어느 순간 직장 생활만 해서는 내 인생 답이 없네? 그럼 어떡하지? 뭐하고 살지? 이런 고민을 계속하게 돼요. 이 고민은 진짜 누구나 평생 합니다. 중졸이건 고졸이건 서울대를 졸업했건 전부 피할 수 없는 고민이에요. 그런데 이 뭐하고 살지라는 핵심적 질문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잘못하면 인생이 완전히 꼬여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무리 명문대를 졸업하고 잘난 사람이라도 인생이 꼬이는 이유와 해결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뭐하고 살지라는 질문에 답을 잘못하면 인생이 꼬인다 했잖아요. 왜 그러냐? 무한 탐색 모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피트 데이비스가 쓴 전념이란 책에 나오는 개념인데요. 내가 앞으로 뭐하고 살지를 탐색만 무한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는 안 해요? 실천은 안 해요. 요즘 그 뭐하고 살지 고민하시는 분들의 고민을 좀 뜯어보면요, 좀 더 구체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AI가 직업들을 다 대체한다는데 나중에 내가 이 직업 하는데 사라지는 거 아닌가? 거기에 좀 젊은 세대, 인스타 유튜브 많이 보시는 분들, 자기개발 컨텐츠 많이 보시는 분들은 또 어떻냐? 인스타 유튜브에 뭐 개나 소나 월천을 번대요. 요새는 월천도 아니던데요? 좀 부족하던데? 거지 취급받는 것 같던데요? 월 1억은 돼야겠던데요? 저도 거지 같던데요? 아무튼 그런 걸 보다 보니까 큰돈 될 일 찾아다니고, 또 거기서 나오는 말이 뭐냐? 자동화 수익. 내가 일하면 안 돼. 돈을 벌어야 되고, 시간을 써서 몸을 써서 일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자동화 될 일을 찾아다니죠. 자, 벌써 기준이 몇 개예요. AI가 대체하면 안 되고, 월 1000 이상 벌어야 되고, 월 억 이상 벌어야 되고, 그걸 심지어 자동화로 할 수 있어야 돼. 말이 됩니까? 유니콘을 찾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찾기가 힘들지. 그래서 무슨 모드에 들어간다? 무한 탐색 모드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2030 세대가 정신머리가 썩어 빠진 거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문제는 정말로 AI가 대체할 수도 없고, 월 1000만 원 1억 이상 벌고 자동화로 그것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문제예요. 왜? 사실 그런 분들은 예전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인스타그램만 켜면 보여요. 많아. 그 중에서 얼마나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당연히 SNS를 자주 접하는 세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꿈꾸게 되는 거죠. 꿈꿀 수 있는 거고 꿈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업을 자동화하고 어떻게 소득을 높이고 자유로운 삶을 사는지 배워야죠.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런 SNS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진짜라는 전제하에서 SNS에서 보이는 거는 그분들의 결과만 보입니다. 뭐라고요? 결과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뭐는 볼 수 없죠? 과정은 볼 수 없어요. 즉, 중간에 아무리 많은 NG가 나도 편집된 결과본만, 완성본만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만 해도 어때요? 지금 20만 넘는 유튜브 채널에서 나름 그래도 자기개발계에서는 좀 상당한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떠드는 거, 저 사람 진짜 유튜브로 막 자유롭게 사는 것 같다, 이런 모습만 보이잖아요. 뭐는 안 나오죠? 제가 처음에 유튜브 시작하려고 얼굴 까긴 좀 그래서 고릴라 탈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고릴라 탈 자르면서 그 풀칠하는 모습은 안 나오잖아요. 콘텐츠 만들다가 너무 빡쳐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진짜 더 이상 못하겠다. 왜? 올리면 구독자도 안 늘어나니까.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가가지고 20분 30분 달려서 땀에 젖어서 들어오는 모습은 안 나오잖아요. 회사에서 새벽 1시까지 막 긴급회의 해가지고 막 그러고 있다가 촬영을 해야 되니까 1시에 시작해서 2시 반까지 촬영하고, 이런 거는 영상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영상 올려서 영상으로 쟤는 편하게 돈 버네,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즉 뭐냐? 결과만 보이고 과정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죠? 결과를 보고 저게 돈 된대, 이거 돈 벌 수 있나 봐 하고 찔끔찔끔 해보죠. 그러다가 힘든 과정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저렇게 안 힘들어 보이던데 이게 나랑 안 맞는 건가?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다시 무한 탐색 모드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네카라 쿠베에서 개발자를 필요로 한다니까 코딩도 했다가, 아니 그거 끝났나 하니까 뭐 갑자기 뭐 마케팅도 공부해봤다가 유튜브 인스타도 해봤다가 역시 본질은 책이지, 책도 읽어봤다가 자기계발 유튜브 타고 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건 있어요. 이렇게 탐색만 해서는 변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겠죠. 그럼 어떻게 이 무한 탐색 모드를 끝내고 우리가 실천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내가 하나의 일을 정하고 집중할 수 있을 것이냐, 그 해결책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 바로 Y를 정하라. 무슨 말이냐? Start with Y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새로운 도전으로 이끄는 것은 논리나 이성이 아니라 희망과 꿈 같은 감정의 영역이다. 뭐하고 살지를 고민할 때 연봉, 전망, 내 현재 수준, 이런 것들 따지는 건요, 논리와 이성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논리, 이성은 태생이 비판적이에요. 비판적 사고를 위해 존재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래야겠죠? 뭐라고요? 논리와 이성은 비판적이다. 그런데 세상에 사실 따져보면 문제점이 없는 일이 있을까요? 부동산, 주식, 코인, 사업, 유튜브 다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즉, 논리와 이성으로 따져보면 전부 뭔가 나사가 빠져 있고 답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뭘로 해결해야 돼요? 논리와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일을 밀어붙일 수 있는 원동력은 감정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내가 밀어붙일 수 있는 원동력이 뭐에서 온다고요? 감정에서 온다고요. 이태석 신부님 알고 계시죠? 울지마 톤즈의 주인공이시죠? 그런데 이태석 신부님 어떤 분이신가요? 의사 선생님이에요. 대한민국에 계셨으면 몇 천만 원을 한 달에 버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돈도 안 되는 그 아프리카 톤즈 지방에서 의료 선교를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논리적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사실 수 있었죠? 왜? Why? 내가 그 일을 왜 하는지가 명확했으니까. 나는 생명을 구하겠다. 그리고 그분은 신부님이셨으니까. 그로 인해서 자기가 섬기는 신의 사랑을 전하겠다. 이런 명확한 Why가 있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일에도 인생을 바치실 수 있었던 겁니다. 학창시절에 보면은 일본어만 미친 듯이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논리적으로 그게 말이 됩니까? 뭐 해야 돼요? 국영수 해야죠. 그런데 걔들은 왜 일본어만 하고 있어요?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걔들이 그거 좋아하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해요? 그냥 하는 거죠. 즉, 우리가 어떤 일에 미친 듯이 몰입하게 만들어주는 그 힘은 이성적, 논리적 계산이 아니라 감성이 만들어준다. 그 감성은 뭐가 만들어줘요? Why? 왜 일하는가? 내가 일하는 본질적인 이유를 찾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Why가 없으면요, 사람이 위기가 왔을 때 흔들립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는 유튜브를 왜 시작했냐? 처음에 막연하게 돈 벌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돈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광고비가 막 떨어지거나 조회수 떨어지면은 돈이 안 되면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돈을 나의 어떤 KPI, 핵심 지표로 정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떨어지면은, 수익이 떨어지면은 내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자괴감이 들고 기분이 오락가락해요. 진짜 이러다 정신병 걸리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신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신사업 준비하는데 이것도 저것도 다 좋아 보여요. 동시에 다 문제가 있어. 저건 돈이 될 것 같은데 너무 힘들 것 같고, 저건 돈은 안 될 것 같은데 재미있어 보이고, 이미 20만이 넘는 채널을 키웠음에도 뭐하고 살지에 대한 고민이 너무 강하게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최근에 Start with Why라는 책을 읽은 겁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고 나서 내가 왜 일하는가, 저의 Why를 정했어요. 저의 Why는 무엇이냐? 북토크 나아가서 저라는 사람의 Why, 제가 일하는 목적은 바로 진짜 자유입니다. 사람들이 진짜 자유를 경험하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가 뭘까? 마냥 팽팽 놀고 막 디지털 노마드 해가지고 막 해외 가서 일하고 그런 걸까요? 제가 말하는 자유는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진정 자유를 느끼는 순간은 언제냐면요, 남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일을 해도 내가 좋아서 할 때,
내가 기뻐서 할 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그때 자유를 느낍니다. 아무리 바쁘고 일정이 빽빽해도요, 그 와중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느끼고 성장하고 있다고 느낄 때, 그때 느끼는 그 즐겁고 신나는 감정, 그게 바로 진짜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시간을 마냥 흘려보내고 의미 없는 일에 빠져서 놀고 있는 거, 쾌락에 빠져 있는 거, 그건 자유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 쾌락에 구속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의 Y를 나는 왜 일하는가, 다른 사람들이 진짜 자유를 느끼도록 도와줘야겠다라고 정했습니다. 정하고 나니 어떤 변화가 나타났냐? 겉으로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업 분야가 크게 달라진 것도 아니고요. 원래 하려던 일이 막 바뀐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가 생겼냐? 의사결정 기준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을 고민할 때 이 일이 사람들이 진짜 자유를 경험하는 데 도움을 줘? 그럼 하자. 아니야? 하지 말자. 이렇게 의사결정 기준이 명확해졌어요. 이게 명확하니까 고민할 게 없어요. 고민이 생겨도 즐겁습니다. 왜? 그냥 기준이 확실하니까 OX만 하면 돼요, 저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뭐 나중에 어떻게 다시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한 탐색 모드를 벗어났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보통 뭐를 먼저 정하냐? what을 먼저 정합니다. 즉 무엇을 할지를 먼저 정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논리와 이성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단점, 문제점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를 먼저 정해야 될까요? why, 내가 왜 일하는가 하는 본질을 먼저 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 why가, 내가 일하는 이유가 의사결정 기준이 되어서 탐색이 아닌 선택과 집중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무한 탐색 모드를 벗어나게 해주는 두 번째 비결, 바로 잘 안 될 수 있다입니다. 우리가 무한 탐색 모드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실패가 두려워서예요. 원래 인간은 실패하는 걸 싫어합니다. 불확실한 건 더더욱 싫어하고요. 그러니 어떻게든 실패 안 할 아이템을 찾아다니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절대 실패 안 할 100% 성공하는 그런 아이템이 존재할까요? 우리 모두 알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뭐라고요? 없다고요. 리스크는 없는데 수익은 높아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전형적인 사기꾼 멘트죠. 야, 너 맨날 리스크 적다고 SNS 하라 그러잖아. 맞죠? 그런데 이게 정확히 말하면 리스크가 없는 게 아니고 리스크의 유형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인스타 유튜브에 콘텐츠 올리는 거에 리스크가 진짜 없나요? 그 콘텐츠 만드는데 들어가는 시간은 기회비용이잖아요. 그것도 리스크거든요. 내 시간과 노력을 써가지고 콘텐츠를 올렸어. 근데 성과가 안 나와. 그래서 이게 맞나 고민하고 끝없이 자기의심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거, 이건 리스크 아니에요? 금전손해가 적다 뿐이지 이것도 다 리스크입니다. 오히려 업로드 할 때마다 실패를 맛봐야 되니까 어떤 면에선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실패는 필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생각하지 않고 내가 무한 탐색의 결과로 선택한 길은 실패는 없어야 되고 탄탄대로 꽃길이 깔려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마치 진시황이 불로장생약 찾아다니는 꼴이랑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죽겠죠. 제가 아는 수천억대 자산가 분이 사석에서 농담삼아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야, 너한테 꽃길만 걸어라 하는 사람 있으면 손절해라. 그건 그냥 망하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다. 왜? 꽃길 찾으면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전념이란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잘 안 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전념하기에서 핵심적인 요소다. 그래야 부담감 없이 전념하고자 결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뭐하고 살지를 결정할 때 항상 잘 안 될 수 있다.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무조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요, 위험하고 힘든 구석 보이면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거르고 저거 거르고 하다 보면 남는 선택지가 없어요. 그런데 잘 안 될 수 있다 생각하면 어때요? 어느 정도의 고통, 실패는 기본으로 전제하게 됩니다. 그러니 질문이 바뀝니다. 이 길은 문제가 없는가? 꽃길인가?가 아니라 아프고 힘들어도 감당할 수 있는가? 질문이 바뀌어요. 성공한 사람들이 다 최선의 선택만 내리고 문제없는 꽃길만 선택해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지만 잘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니까 성공한 겁니다.
전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내 선택이 올바른 것이 되도록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언제든 우린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시작부터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모르고 절대 실패하지 않을 꽃길만 찾는다. 이도저도 못하고 무한 탐색 모드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탐색만 하는 사람의 인생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탐색할수록 인생이 점점 꼬이게 될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잘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 그냥 하는 것, 이게 바로 꼬인 인생을 푸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아무리 명문대를 나오고 잘나고 뛰어난 사람이어도 인생이 꼬이는 이유와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무한 탐색 모드. 무한 탐색 모드에 왜 빠지게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논리적, 이성적으로만 생각해서 다 문제가 보이니까. 그리고 문제와 어려움을 겪지 않을 꽃길만 찾으려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런 꽃길만 찾아 무한 탐색에서 나오는 결과는 없다. 선택지가 없다. 그럼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첫째, why. 내가 왜 일하는지를 정의해야 된다. 왜? 우리가 시궁창길, 가시밭길을 뚫고 가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은 논리와 이성이 아닌 감성, 즉 내가 어떤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목적의식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두 번째, 잘 안 될 수도 있다.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꽃길만 전제해서는 절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장애물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잘 안 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실패를 필연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기꺼이 그 문제를 넘어서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들은 극복하며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무한 탐색 모드에 빠져 계시진 않나요? 이 일을 해볼까? 저 일을 해볼까? 이건 저래서, 저건 이래서 문제네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고민을 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